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뉴스 보면 자영업 폐업자 100만 명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2024년 처음으로 1년 동안 문을 닫은 사업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995년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자영업을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치킨집을 열든 카페를 열든 뭘 하든 살아남을 확률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에 52.3%라는 생존율이 나옵니다. 3년 뒤 5명만 살아남는 그런 확률이라고 하네요. 연간 폐업자 수 추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92만 명이었다가 2024년도에는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하루 평균 2,762개의 사업장이 문을 닫고요. 1분에 무려 거의 2개씩 가까운 폐업을 하고 있어요. 한국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들 중에 23.2%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이 15.6%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숫자죠. 그만큼 내수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고요. 일본, 미국에 비하면 엄청난 수치의 자영업자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50대에 조기 퇴직을 하고요. 진입장벽이 낮고 내각에 대한 환상, 많이 열고 많이 닫는 구조로 인해서 많이 창업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재취업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치킨집 하거나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죠. 그리고 그 과정이 원래 엄청 어려워야 돼요. 자기가 사업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도 필요하고 노력, 그 다음에 배움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라는 쉬운 가맹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에서 돈만 있으면 누구든 쉽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놨어요. 아닌 곳들도 있지만, 그래서 너무 쉽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이 열고 많이 닫는 구조. 그래서 중간에 많은 돈이 소실되고, 인테리어 업자 등 이제 집기 파는 사람, 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자영업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입니다. 순환의 구조, 조기퇴직, 퇴직금 창업, 과다경쟁, 폐업, 부채. 이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폐업 시 평균 부채는 약 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시 창업을 하는 악순환도 벌어지기도 하죠. 업종별 폐업률이 소매업, 음식점업이 전체 폐업의 약 45%라고 합니다. 폐업 사유 1위, 사업 부진. 전체의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소매업 폐업자 29만 9천 명, 약 30만 명에 달하고 음식 전문 폐업자가 약 1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6.78%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터넷 시장이 너무 활성화되고 누구든 쿠팡 쓰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활용하니까 많이 떨어졌겠죠, 소매업이. 창업 1년 내 폐업률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무려 22%입니다. 10곳 중 2곳은 1년도 못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체감으로 바꿔보면요. 10곳이 창업하면 1년 후에 2곳이 사라지고요. 3년 후에 5곳이 사라지고 5년 후에 6곳이 사라지고 약 8년 후에는 8곳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폐점률이 무려 14.5%라고 합니다. 2023년 최초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 감소했고요. 12,377개에서 52개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초의 감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 5월 자료입니다. 프랜차이즈면 나름 안전하다는 착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요. 치킨 가맹점 폐점이 연 4,074개입니다. 커피 브랜드 수가 4% 감소했고요. 치킨 브랜드는 622개 중 실제 운영은 383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간판만 바뀌었지 본질은 똑같은 과다 경쟁이라고 하네요. 자영업자 평균 대출 약 1억 360만 원입니다. 월 이자 부담 81만 원, 연 평균 금리 99.4%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끌어서 쓰다 고금리 대출까지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 추이가 11년간 약 3배 증가, 372조에서 1000조를 넘었네요.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무려 12.24%. 이것도 2013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네요. 비은행권 연체율은 3.92%. 이제 1금융, 2금융을 제외한 비은행권에서 연체율이
무려 7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이거는. 매출 감소를 대출로 버티는 구조가 일상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가 공실률 추이입니다. 2025년 중대형 상가 1분기에 13.2%에서 0.4%포인트 올랐고요. 소규모 상가도 무려 0.7%포인트 올랐고요. 집합 상가도 0.2%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전국 상가 공실률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서울만 예외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은 더 이상 상가를 지을 곳이 없으니까 기존 상가에 대한 수요도가 계속 있다고 합니다. 임대료 낮춰도 텅텅, 자영업자 폐업 증가, 상가 비는 속도 가속화, 온라인 쇼핑 성장, 오프라인 상권 침체, 소비 심리 위축, 유동인구 감소, 매출 하락, 임대료 감당 불가, 폐점의 순으로 계속 악순환이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추이는 2018년 16.4% 급등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고요. 2026년에는 1,320원에 달했습니다. 인건비가 정말 비현실적으로 많이 올랐죠. 직원 한 명의 최저임금 기준 약 216만 원. 여기다가 4대 보험 퇴직금 포함하면 실질 임금비는 약 26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직원 2명이면 월 520만 원에 월세 재료비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하네요. 월세 300만 원이면 월세 300만 원인 카페에서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팔아야 도대체 사장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단순 계산해서 월세 30만 원, 인건비 2명분 52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기타 100만 원, 월 고정비 약 1120만 원. 하루에 아메리카노 83잔 이상 팔아야 사장이 그 이후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정말 구조적으로 너무 어려운 구조죠. 월세 300만 원이라는 건 나름 그래도 평당 10만 원 잡아도 30평 정도일 텐데 거기서 진짜 잘 되는 가게여야만 사장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거 인건비 2명 줄여서 자기가 직접 뛰어야겠죠. 치킨집의 현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전국에 31,397개입니다. 매장 수는 늘지만 점포당 매출은 정체에 있습니다. 브랜드는 622개, 실제 운영은 383개, 나머지는 유령 브랜드입니다. 파이는 그대로인데 나눠 먹는 사람만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 비교, 일본의 경우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 23.2%, 5년 폐업률 59.8%, 창업 후 5년 폐업률 OECD 평균보다 11.6%포인트 높습니다. 과연 일본은 어떨까요? 한국과 정말 많은 비교의 대상인 거죠. 그리고 한국보다 앞서 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9.6%밖에 되지 않고요. 고령화로 자영업 이미 축소되었습니다. 한국이 20년 후 인구 감소 자영업 구조 조정. 네, 한국도 인구 구조 변화로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IMF 때보다 힘들다. 월 수입 1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 922만 명이라고 합니다. 진짜 많은 수치죠. 2019년 611만 명에서 2023년 922만 명. 4년간 약 311만 명이 증가했죠. 엄청난 수치로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현재 영업 중인 자영업자 중 43.6%.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 내에 폐업을 고려하는 사람이 무려 거의 반에 달하는 수치에 있습니다. 아직 문 닫지 않은 가게도 언제 닫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의 고령화, 이것 또한 문제죠.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비중이 32.9%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같이 자영업자의 고령화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1년에 18.4%포인트에서 2024년에 32.9%포인트, 약 14.5%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 못하면 도태되고 있습니다. 배달앱, 키오스크, SNS 마케팅. 이젠 기본이 시대인데 고령화인 분들은 저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음식업 60세 이상 퍼센테이지는 17.1%에서 21.5%포인트로 10.4%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도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자영업자 평균 매출 약 1.85%에서 2.98% 높다고 합니다. 비도입 사업자 평균 매출 한 배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한 배. 플랫폼 활용 사업자 평균 매출 2배에서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대안, 치유 창업. 완전 폐업이 아닌 기존 점포를 살려서 업종 변환을 하는 겁니다. 기존 폐업,
폐업, 빚, 또 창업, 또 폐업, 악순환이었다면 지금 방법은 치유 창업,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업종 전환을 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상처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설계하는 전략적 모델입니다. 샵인샵이라고 많이 하죠. 이제 자기가 기존 하던 업종을 접으면서 거기에 갖고 있던 인프라를 활용해서 또 다른 브랜드를 창업을 하는 경우. 근데 이것도 잘못하면 더 악순환으로 가는 연결고리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 대책 31.8조 추경,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31.8천억에 달했습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 1조 4천억 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 내수 진작에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비탄감, 배드뱅크, 근본적 구조 개선이 없이 돈만 푸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전망, 일시적 경기 부진이 아닌 인구 구조 변화, 소비 패턴 전환, 디지털 확산이라는 구조적인 전환 시기, 많이 창업하고 많이 닫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자영업 시장은 일시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 전환기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영업 구조 재설계 5가지 방향. 1.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 강화. 2. 질적 창업 지원 체계 전환. 3. 유망 업종 전환 교육. 4. 구조적 전환 지원 정책. 5.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자영업 생존 전략 3가지. 철저한 사전 준비. 디지털 전환 준비. 고정비 최소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어려운 얘기죠. 오늘의 핵심은 한국의 자영업은 많이 열고 많이 닫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폐업자 100만 시대는 경고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준비 없는 창업은 빚의 시작이고 데이터 없는 운영은 폐업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